여러분, 혹시 독일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독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맥주, 소시지, 축구. 하지만 이제는 이 목록에 한글을 추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네, 믿기 힘드시겠지만 독일에서 우리의 한글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겁니다. 독일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이 어떻게 꽃피우고 있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독일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베를린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너 한국어 공부한다고? 대단한데. 호기심에 귀를 기울여 보니 한 독일 청년이 친구들에게 자신의 한국어 학습 경험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나 독일어를 배우는 건 흔한 일이지만 독일에서 한국어를 배운다니요? 이게 단순히 우연한 일일까 궁금해진 저는 곧바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본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독일 대학에서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있었고 한국어 교육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로 이어지고 있었죠.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한국학과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만난 학생들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독일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이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독일 한국문화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글날 기념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독일인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날 행사에 참석했을 때 저는 그곳에서 우리 글자에 대한 독일인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존경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독일인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독특해요. 논리적이면서도 아름답죠.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관심은 단순히 문화적 호기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의 응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진지한 열의를 보여주는 지표였죠. 토픽 시험장을 찾아갔을 때 저는 그곳에서 만난 응시자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 응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 문학을 원어로 읽는 게 제 목표가 되었죠. 한국어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글이 이렇게 먼 나라 독일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그 열기의 중심에 있는 K-팝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K-팝이 어떻게 한글 학습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현상을 직접 목격한 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베를린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들려온 익숙한 멜로디에 걸음을 멈췄죠.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현지 청소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어 가사는 물론이고 한국어 가사까지 정확하게 발음하는 모습에 저는 그만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말했습니다. K-팝을 듣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관심이 생겼어요. 가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이제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이 쇼핑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K-팝의 인기로 인해 한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있었죠. 베를린의 한 한국어 학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교실 안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눈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빛나고 있었죠. 수업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 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K-팝에 빠져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도 함께 배우고 있더라고요.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죠. 이제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언어 학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K-팝을 통해 시작된 관심이 한국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음식, 한국 드라마,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들의 관심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K-팝 댄스 대회에 참석했을 때 저는 그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춤을 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 가사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한국 아이돌 못지않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우승팀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팀의 리더가 말했습니다. K-팝은 우리에게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동기가 되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가 되었죠. 이제 우리의 꿈은 한국에 가서 직접 K-팝 아이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독일 교육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하기 시작했고 대학에서는 한국학과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제가 놀라고 있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K-팝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문화의 힘입니다. 음악을 통해 시작된 관심이 언어 학습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의 한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K-팝을 통해 시작된 한글 사랑은 이제 더 깊은 차원의 문화 교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뮌헨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캠퍼스 한켠에 자리 잡은 한국의 날 행사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복 체험, 한식 시식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국과 독일 문화 교류 포럼이었습니다. 포럼장에 들어서자 한국과 독일의 젊은이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화 정체성이었죠. 한 독일 학생이 말했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도 독일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전통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에 한국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보면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중요해요. 한글도 그 좋은 예죠. 600년 된 문자이지만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독일 문화도 그렇게 재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대화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단순히 일방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행사장을 나와 캠퍼스를 거닐다 우연히 한 독일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독일에서의 한국학 연구 현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 기술 혁신,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이제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자 협력 파트너입니다. 이어서 베를린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독일의 제조업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독일 청년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K-팝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혁신 문화에 매료되었죠. 이제는 한국 기업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니 정말 많은 기회가 열리더라고요. 이처럼 문화적 관심에서 시작된 교류가 경제적, 기술적 협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우리의 한글,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함부르크 항구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원과 지역 예술가들이 협력하여 한글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거대한 컨테이너 벽면에 한글과 독일어를 조합한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독일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주는 조형미가 정말 독특하죠. 이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제 제 작품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한글,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먼 나라에서 사랑받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나라 전체가 한국어 열풍에 휩싸인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독일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인도네시아의 작은 부족, 찌아찌아족으로 돌려볼까요? 찌아찌아족, 이름도 생소한 이 부족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 남동부에 위치한 바우바우시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한글이요. 2009년 찌아찌아족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한글을 채택한 것이죠. 수많은 문자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언어는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으로 남길 수 없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문자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글을 접하게 됩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그리고 배우기 쉬운 특성에 그들은 매료되었습니다. 한글은 그들의 언어 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습득하는 데에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부통령 아블리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글 도입 이후 찌아찌아족 사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글로 된 교과서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고, 거리의 간판들도 하나둘 한글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한글로 된 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글 도입 전에는 인도네시아어로만 수업을 받았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모국어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는 학습 효과를 크게 높였고 학생들의 자존감도 향상시켰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언어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자신감 있고 더 활기차 보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전통 이야기와 노래들이 한글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던 그들의 역사와 신화가 이제는 책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책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글 도입 초기에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화적 정체성이 흐려질 것을 우려했고 또 다른 이들은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우려들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한글 덕분에 찌아찌아족의 문화가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들은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 동시에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찌아찌아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언어와 문자가 한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찌아찌아족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한글의 세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몽골이란 나라로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몽골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한국어 공부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카페에서도 공원에서도 심지어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은 한국어 교재를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와 같은 한국어 인사말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이런 현상이 시작된 건 불과 1년 전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어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국 영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오락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수록 우리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국어로 된 원작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어 학원들이 오후죽순 생겨났고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목록을 장악했습니다. TV에서는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프라임타임을 차지했고 라디오에서도 한국어 회화 코너가 인기를 끌었죠. 이런 현상은 젊은 세대에서 시작됐지만 곧 모든 연령층으로 확산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직장인들은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한국어를 공부했고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우리 정부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문화 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에 빠져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언어와 문화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보다 한국에 더 애착을 갖게 되는 건 아닐까? 경제적으로 한국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정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열정과 학습 의지를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균형 잡힌 문화 교류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을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전통 언어와 문화 교육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요.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넘어 우리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한국어 열풍은 식을 줄 모릅니다.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어 능력이 취업 시장에서 큰 장점이 되었고
한국어를 플루언트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어가 정말로 제2의 모국어가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지금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몽골에서도 한국어가 열풍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나라는 남미의 작은 나라 파라과이로 가보겠습니다. 파라과이, 축구로 유명한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곳에서도 한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 때문에 K-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어의 리듬감과 억양에 매료되었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인 줄 몰랐어요. 마리아의 경우처럼 파라과이에서도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와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파라과이의 한글 열풍은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라니어는 토착 원주민의 언어로 오랫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계적인 문자 체계가 없어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글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라과이의 한 언어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과라니어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활용해 과라니어 고유의 문자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는 파라과이 정부의 관심을 끌었고 현재 한국의 언어학자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넘어 다른 언어의 문자체계 발전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교육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면서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효율성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파라과이 사회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한국학과가 개설되었고 한국어 강좌의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초중등학교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언어에 대한 흥미를 더 많이 갖게 되었어요. 문자의 원리를 이해하니까 스페인어나 과라니어를 배울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서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파라과이의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과라니어를 위한 고유한 문자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이게 바로 문화 교류의 힘인 것 같아요. 이처럼 파라과이에서 한글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을 넘어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되돌아보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실용성이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파라과이에서의 한글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글이 세계 각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지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지요? 한글은 과학성과 체계성, 독창성, 실용성, 확장성, 아름다움, 그리고 깊은 철학적 가치를 모두 갖춘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입니다.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진 한글은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자모 24자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 구조는 한글을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듭니다. 세계 유일의 창제 문자인 한글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독창성을 자랑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한글은 문맹 퇴치에 큰 역할을 했고 외국어 학습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죠. 더 나아가 인공지능 언어 모델 개발에도 활용되는 등 미래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균형 잡힌 한글의 아름다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하라는 한글 창제의 정신은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담고 있어 오늘날에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우수한 한글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를 넘어 전 세계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글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와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한글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